자, 화폐 진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텐데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왜 우리 시장에 접목이 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기원전 6000년쯤 이 물물 교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터 시스템이라는 건데 음. 처음에는 돈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물물 교환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기준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승희 앵커님한테 생선 두 마리 줄 테니까 바나나 다섯 개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개념이었겠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고 또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물건마다 가치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을 찾으러 가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2500년쯤 되면 상품의 화폐라는 개념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 밀, 소, 차, 뭐 조개, 뭐 소금 같은 걸 돈처럼 사용이 됐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나바다 같고 귀엽고 생소하지만 당시에는 꽤 합리적인 방식이었고 이 사람들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기준이 점점 많아지고 공통된 시점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 보관도 쉬운 일종의 초기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1000년쯤에는 금속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금, 은, 청동, 니켈 같은 금속이 동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돈의 모양이 조금은 갖춰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화폐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수요와 공급 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적인 면에서 적은 이런 금이 가장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녹슬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화, 이 코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806 년으로 갈 텐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 화폐가 탄생이 돼요. 이 처음에는 어음 같은 약속 문서로 시작이 되는데 점점 가볍고 그리고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지폐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종이 한 장에 그 가치를 담는다는 발상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코인을 쓰다가 "종이를 돈으로 써라."라는 시대에서 살고 있었다면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종이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1750 년쯤 되면은 신용화폐 그러니까 크레딧 같은 개념이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라는 건데 체크가 대표적인 예죠. 백지수표 뭐 음. 이럴 때 등장하는 건데 "내가 나중에 이 돈을 줄게. 대신 내 사인을 적어서 줄게."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은행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용만 있다면 지갑에 현금 뭉치를 이만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큰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런 변화가 바로 금융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뭐 금은 보화를 이만큼 들고 와서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이때만 하더라도 사인을 통해서 은행이 보증을 해 주고 큰 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금융화폐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1958 년도부터 60 년대 중반 사이에 플라스틱 머니,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1958 년도에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이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자카드, 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사들이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갑 속에 카드 한 장이면 물건도 사고 여행도 가고 굉장히 편리했죠.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다 디지털 잔고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계가 또 우리 지금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계좌이체, 전자이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좌이체가 더욱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애플페이 그리고 뭐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화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들고 다니던 플라스틱 카드도 더 이상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왔죠. 그리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뭐 QR 코드 실행이라든지 뭐 터치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간편 결제가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수단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버스 탈 때도 이제 스마트폰만 가져다 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해외 쇼핑몰에서도 번호 몇 개만 입력하더라도 바로 결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가려진 의존성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기 위해서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해외 결제를 하려면 국경 간 정산 시스템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붙고 결제 지연 시스템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은행이 먹통이 된다면 결제가 아예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립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바로 이 단계의 주인공인데 이제는 중앙은행도 카드사도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전달 방식이 생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냐.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생각을 해 봤을 때 화폐라는 건 이미 기원전 시대부터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화폐가 넘어가는 그 단계에 서 있을 뿐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 중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컴퓨터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다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요약을 해 보자면 지금 경제 주권의 분산 그러니까 탈중앙화와 비은행화와 또 국경 없는 자산의 시대에 가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이 진화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내일 더 자세히 또 풀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깊숙하게 예 화폐의 역사까지도 한번 다뤄 봤습니다.